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 사이다처럼 시원한 결말의 드라마나 영화를 참 좋아해서 일부러 찾아보기까지 합니다. 그런 저에게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이다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기념으로 제 속이 뻥 뚫린 사건을 잊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빠의 사업으로 여유 있는 집안이었으나 회사가 큰 위기로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은 우리 가족은 반지하로 이사하게 됐죠. 아빠는 종일 술만 찾으며 인생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루는 다 떨어진 술을 사들고 돌아오시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저는 16살에 아빠를 잃고 엄마와 지내게 되었죠. 그 뒤 엄마는 저와 함께 지낼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으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의 보험금과 합의금이 엄마와 제 앞길에 작은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으로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갔고, 엄마는 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고 지냈던 지인의 소개로 가정부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줌마, 이거 김치 어디서 사셨어요? 산 게 아니고 제가 한 건데 왜 그러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어머, 산 게 아니고 이걸 아줌마가 하신 거라고요?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김치가 시원하고 간도 딱 알맞고 무엇보다 우리 그이가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난 어디서 사신 줄 알고 더 살까 여쭤본 건데 아줌마가 하신 건 줄은 몰랐네요.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김치 좀 몇 포기 더 담가 놓을까요? 엄마의 음식 솜씨를 맛보고 좋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루는 주인분 지인들이 놀러와 엄마의 음식 솜씨에 반해 따로 음식을 구매했을 정도니까요. 저도 우리 엄마 음식 최고라며 칭찬하였고, 그때 자신감을 많이 얻으셨는지 어느 날 음식 장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진이야, 엄마 가정부 일 그만뒀어. 엄마 이제 다른 일 한번 해보려고. 무슨 일? 엄마 음식 장사할까 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당연히 찬성이지. 우리 엄마 음식 진짜 잘하잖아. 그런데 뭐 할지 생각해놨어? 고민이야. 아무래도 월세가 걱정이네. 떡볶이 장사하면 어떨까? 떡볶이? 우리 엄마 떡볶이는 독특했습니다. 더욱 특별하고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고자 노력하셨죠. 제게 테스트하시더니 개발하신 양념장으로 저렴하게 자리세 내며 동네 골목 쪽 학교 앞에서 분식 포장마차를 차리셨습니다. 주로 고객인 학생들이 맛있다며 자주 찾아오니 다른 어른들도 우연히 맛을 보게 되고 독특한 양념장에 반해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단골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많은 양의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 재료 손질부터 준비까지 우리 엄마는 쉬는 시간 없이 고생만 하셨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고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쪼개 엄마의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엄마가 힘드실까 걱정되어 일주일에 하루만 쉬라고 권했습니다. 엄마,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아? 이러다 엄마 쓰러지겠어. 안 쓰러져. 엄마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리고 하루 쉬면 손님들은 어째? 떡볶이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손님들과의 약속을 깰 순 없잖아. 다른 떡볶이 안 먹고 찾아와서 먹어주면 엄마는 기쁘고 힘이 나.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이유, 내 삶의 이유가 생긴 기분이야. 엄마가 열심히 해야지. 라며 힘든 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오래도록 떡볶이를 파셨어요. 장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고 나름 입소문 타고 유명해져 다른 동네에서도 떡볶이 사러 오시는 손님들도 많았고, 텔레비전 음식 프로그램에도 엄마의 떡볶이를 취재 나올 만큼 소문은 더 커져 먼 지역의 손님들도 맛보러 오셨습니다. 하루 매출은 어마어마했어요. 열심히 번 돈으로 나중에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라며 학원과 과외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그런데 어쩌다 기부를 시작한 거야? 엄마가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줄은 몰랐네. 예전 일이 생각나서. 예전 일이라니? 그래, 너희 아빠 회사 그렇게 되고 우리 가족 반지하로 옮겼을 때. 그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아빠 잘 나갈 때는 뭐라도 떨어질까 다들 그렇게 아는 척 하더니 안색 싹 바꾸고 모르는 척 하더라. 그때 만약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줬다면 내 아빠 그렇게 가진 않았을 거야. 그 생각만 하면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저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피나는 노력에 보답드리고자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권에서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경영학과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엄마께 제일 먼저 입학 통지서를 보여드리니 아빠의 영정사진을 꺼내어 어루만지시며 우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딸 진이 붙기 어렵다는 대학에 붙었어요. 당신 먼저 가고 나 혼자 딸 어떻게 키우나 걱정 많았는데 다행히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여보, 나 그래도 혼자 힘으로 우리 딸 열심히 키웠어요. 우리 진이랑 나 칭찬 좀 해줘요. 이제 우리 딸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시집만 보내면 내 할 일은 다 끝나네요. 부디 괜찮은 남자 만나서 좋은 시댁으로 시집갈 수 있게 당신이 더 도와줘요. 저는 고생만 하신 엄마에게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꼭 안아드렸어요. 이날을 시점으로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시절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분식집은 늘 열려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쉬지 않고 일만 하시는 엄마는 더 많은 돈을 버셨고 그 성과의 값진 결과로 비싼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살 신혼집이라면서요. 그 와중에도 틈틈이 기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기부 증서 보는 게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인생이 나한테 주는 상장이랑 똑같은 거지. 이걸 보고 있으면 그동안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싶어. 엄마는 환경이 어려워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이나 가난에 밥을 굶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 그 덕이 제게 돌아왔나 봐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저와 똑같은 날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같은 처지라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함께 보내며 더욱 끈끈한 정이 생겼고 그 결과가 결혼까지 이어졌죠. 우리는 신입사원 딱지에서 벗어나 제법 회사 일에 적응했고 사귄 지 2년째 남자친구가 슬슬 결혼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소식을 먼저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를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은 없지만 간간히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제가 이야기한 남자친구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좋은 사람이라고 좋아하셨지만 걱정스레 물으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 딸이 좋으면 다 괜찮은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집안 반대하시면 어쩌지? 왜 그런 걱정을 해?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 아빠 없이 컸는데 혹시나 밉보일까 싶어서 우리 딸 좋은 남자 만나서 시댁 사랑받고 살아야 하는데 참 걱정도 많아. 내가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들은 건데 어머님이 불우한 이웃이랑 환경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 무슨 기업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엄마처럼 마음이 참 곱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하시는데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 분인지 딱 알겠더라. 인사 잘 드리고 올게. 걱정하시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저는 다가오는 주말에 남자친구와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고급 한우 세트도 사서 갔고요. 처음으로 뵙는 거기 때문에 화장이나 옷에 매우 신경 썼습니다. 남자친구 집도 못 사는 정도는 아니라 생각했지만 제 생각이 맞더군요. 겉으로 봤을 때는 중산층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아버지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드디어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보네요. 아니, 이제 예비 며느리인가?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건 맛있게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아이고, 손님이라 그냥 와도 되는데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참 배고프죠? 어서 들어갑시다. 아내가 신경 써서 열심히 음식 준비했어요. 남자친구가 들어가면서 큰 소리로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남자친구의 소리에 방에서 문을 열고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곱게 화장하신 모습과 화려한 옷차림. 누가 봐도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셨어요. 저는 서둘러 인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살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어서 와요. 손님도 왔으니 식사해야겠구나. 가서 아빠 불러오렴. 남자친구가 아버님을 모셔왔고 자리에 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식사 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다 맛있겠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비 며느리 맛있게 들어요. 이인은 오늘 인사 왔는데 벌써 무슨 예비 며느리예요. 뭐 어때? 어차피 시고 올리고 우리 집안 사람 될 건데. 네, 괜찮아요. 편히 부르셔도 돼요. 그리고 말씀도 낮추셔도 돼요. 그럼 그럴까? 우리 며느리? 참, 내가 아들한테 듣기로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네,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엄마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고요. 혼자서 딸 키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 거기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당연히 잘 커야죠.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고 여러 사람 막 다니는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하며 키웠는데.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지. 당신 같으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 잘 키울 수 있었겠어? 고된이라면서 이렇게 자식 성공시키는 거 쉽지 않아. 당신은 무슨 그런 비교를 해요? 내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내가 얼마나 품격을 따지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떡볶이 장사랑 나랑은 비교도 안 되죠. 난 유망한 사회적 기업가로 우리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의 말씀에 아버님은 당황하셨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시며 양쪽 엄마 모두 대단한 거라고 둘러 말씀하시더군요. 아리송한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자친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도 장모님은 엄마랑 시작이 다르시잖아. 엄마는 어려움 없이 아버지 도움으로 시작하셨지만 장모님은 힘든 환경에서 홀로 시작하셨어. 이만큼 진이 뒷바라지하고 키우신 거면 정말 대단한 거지. 라고 말하자 어머님은 그런 남자친구를 한번 흘게 보시더니 이내 시선을 거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다른 것도 결국은 능력 아니니? 너는 벌써부터 여자친구 편을 드는 거야? 엄마 서운해? 에이, 엄마, 누구 편이 어딨어. 그리고 장모님도 엄마처럼 좋은 일 많이 하셔. 전부터 꾸준히 기부하셨고 지금도 계속 하신다던데? 기부? 아니, 떡볶이 장사에서 기부하실 돈이 되신다니? 아, 뭐 소에 기부하시나 보네. 전 알 수 없는 시어머님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고
짚고 넘어야 할 건 짚어야 하기에 어머님께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 떡볶이 유명해요. 장사도 매우 잘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액 기부하시지 않습니다. 욕심 없이 꽤 큰 돈을 항상 기부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제 말에 아버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어머님은 그런 저를 마치 어쭈 하는 표정으로 보시다 아버님 말씀에 맞장구 치셨어요. 떡볶이 장사로 큰 돈을 벌 수 있나 보네요. 큰 금액의 기부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네. 전 되려 그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 여겼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시댁은 그런 시댁이길 바랬으니까요. 애써 외면하며 마저 과일을 먹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중에 상견례장에서 결혼식 일정이나 예물, 예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니 기다리고 계시던 엄마께서는 저를 붙잡고 어땠는지 물어보셨어요. 잘 인사드리고 왔니? 어땠어? 다들 너 마음에 들어 하시고? 빨리 좀 말해봐. 엄마 궁금해 죽겠어. 엄마, 그렇게 걱정돼? 당연히 우리 딸만 생각하면 걱정될 것 없지. 인물이 빠지니 학력이 빠지니 거기다 능력도 좋은데. 그렇지만 엄마 아빠는 내세울 거 없잖아. 엄마 아빠가 뭐 어때서? 다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안 그래도 아버님이 엄마 대단하시다고 칭찬 많이 하셨어. 나중에 상견례 때 예물이랑 예단 정하자 하셨고. 그래? 다행히 좋게 봐주신 모양이네. 다행이다 정말.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상견례 날 떡볶이 장사 하루 쉬어야겠네. 우리 딸 잘 봐주신 감사한 분들인데 잘 차려입고 인사드려야지. 입을 옷도 없는데 뭘 입을지 미리 준비해야겠다. 저는 엄마의 걱정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생각만큼이나 좋으신 분들이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상견례 준비를 생각하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님의 태도가 마음에 살짝 걸렸거든요. 자기야, 나 가고 부모님들 뭘 하셔? 뭘 하시긴 잘 컸다면 좋아하시지. 그래? 근데 내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하신 게 마음에 걸리네. 우리 엄마가 워낙 솔직하셔서 표현이 직설적이라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도 우리 엄마 자기 싫어하시지 않아. 아버지가 자기 칭찬하실 때 옆에서 같이 칭찬하셨잖아. 반대하실 거면 애초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겠지. 우리 엄마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답게 인품도 정말 좋으셔. 얼마나 정이 많고 착하신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래? 역시 내가 예민하게 생각했나 봐. 편하게 생각해야겠다. 알겠어. 고마워 자기야.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였어요. 역시 스스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로 생각하고 그냥 좋게 넘기자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나다, 태환이 엄마.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시고? 태환이한테 물어봤지. 혹시 내 전화가 달갑지 않니? 어쩌면 얘가 내 며느리가 될 수 있는데 번호 정도 아는 건 별거 아니잖아? 그건 그렇고 지금 잠깐 볼 수 있니? 나 회사 앞 카페에 와 있어. 할 얘기가 있으니 시간 되면 좀 보자꾸나. 아, 그리고 태환이한테는 내가 따로 만나자고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오렴?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둘러 카페로 향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앉아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군요.
저는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사 근처에 용무 있으셨나 봐요. 태환 씨도 같이 뵙고 가면 좋을 텐데 저만 따로 보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 물음에 어머니께서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살펴봐라.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종이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종이 안에 글이 가득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물 목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보면 모르니? 하여간 요즘 것들은 한 번에 못 알아먹어서 문제야. 보다시피 예물 목록이잖아. 내가 너희 집 수준 고려하고 100번 양보해서 딱 알맞은 수준으로만 적었어. 내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아니지. 이 정도 예물로 결혼 허락해 주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하는 건가? 미리 예물 목록 건네주시려고 찾아오신 건가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물과 예단은 상견례장에서 이야기하셔도 될 텐데 이렇게 따로 만나서 예물 목록 건네주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목록들이 다 과하기도 하고요. 어머, 너 이 정도 갖고 지금 몸살이는 거니? 겨우 이런 배짱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이건 그이랑 아들 모르게 너와 나만 아는 거야? 알다시피 우리 집 식구들이 다들 물러터져서 착해 빠졌거든. 근데 난 달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너 따위한테 만족해야 되니? 적어도 이 정도 예물은 해와야 내가 덜 억울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난 너희 엄마 길거리에서 분식 포장마차 한다고 들었을 때 사돈으로서 구색도 안 맞고 질 떨어지는 거 참고 이해해줬어. 엄연히 내가 사회적 기업 대표인데 너무 차이나지 않니?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좋아 죽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건데 내가 너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 속셈 모를 것 같아? 너희 같은 애들이 나중에 남자 등쳐먹는 거야. 정말 좋게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 이래서 없는 집안이랑은 엮이지 말아야 한다니까. 예비 시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제 불길한 예상은 틀린 게 아니었죠. 어머님은 제가 탐탁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는 티내지 않고 뒤에서 제게 이 같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두 얼굴로 이중적인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하여 정신 못 차리는 저를 보고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이 정도 예물도 맞추지 못할 거면 애당초 우리 아들을 넘보지 말았어야지. 앞으로 어쩔지는 너 하기에 달렸다. 내가 준 예물 목록대로 준비하던가 준비할 능력 못 되면 조용히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던가. 참, 오늘 나랑 이야기한 거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결혼해서 시집살이 편하게 하고 싶으면 생각 잘하고 행동하렴. 적어도 머리는 굴릴 줄 아는 애잖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나랑 한 이야기 떠벌리면 너희 엄마 그 구질구질한 떡볶이 장사 못하게 할 줄 알아. 내가 워낙 팔이 넓어서 말이야. 그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견례 때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 어머님을 뒤로하고 저는 바보같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놓고 저와 엄마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화가 났지만 결혼을 취소할 만큼 남자친구를 포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바보 같았죠. 그리고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회사에 돌아와 몸이 안 좋다며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런 저를 남자친구가 많이 걱정했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시선 끝에는 엄마의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것이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주에 상견례 한다고 그랬지? 이번 주말인데 안 그래도 떨려 죽겠어. 아이고, 떨리긴 뭐가 떨려. 지연 엄마는 몇 번 해봤지만 난 상견례 처음이잖아. 머리며 옷이며 신경 쓰인다니까. 하긴 나도 처음에 괜히 긴장하고 그랬지.
그래도 진이 엄마는 크게 쫄 필요 없어. 진이 아빠 그렇게 되고 혼자서 얼마나 아등바등하고 살았어 그래. 그래도 우리 진이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왔지. 대기업 다니고 인물 좋지. 거기다 마음씨는 또 좀 좋아. 그쪽 집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지. 우리 집이 뭐 내세울 게 있나. 그저 나는 우리 진이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됐어. 그거면 난 아무것도 안 바라. 그런데 다행히 좋은 분들이신 것 같아. 아이고 진이 엄마는 정말 좋겠네. 그렇게 고생하더니 말년에 복 받네. 참,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했지? 진이 엄마도 기부 많이 하잖아. 서로 통하는 마음 있겠어? 진이 엄마 진짜 좋겠다. 아이고 부러워. 우리 딸은 그런 사위감 어디 안 데려오나? 저는 몰래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가시밭길 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엄마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며 가장 소중한 우리 엄마. 남자친구를 향한 사랑이 엄마를 향한 사랑보다 작다는 것을 저는 바보같이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조금도 없으며 감히 엄마와 제 인생을 그렇게 싸구려처럼 매도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당한 수모를 갚아주자 생각하고 상견례장에서 다 엎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와 저를 위해서는 이게 맞았어요. 상견례 당일 엄마는 중요한 날이라며 처음으로 포장마차 문을 닫으시고 정성스레 준비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평소보다 옷과 화장에 더 힘을 줬고요. 상견례장에 도착하니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있더군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할 때 아버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나를 훌륭하게 키우신 사돈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군요. 우리 며느리에게 들었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되려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더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딸을 훌륭하고 바르게 키우셨는데 당연히 대단하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 며느리처럼 착하고 고운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물이나 예단은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복덩어리인데 뭐가 더 필요하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서 보내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성의껏 준비해 볼게요. 엄마의 말에 어머님은 이중적이게도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는 간소하게 하려 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유망한 사회적 기업 대표거든요. 제 체면이 있는데 화려한 것보다 검소하고 수수하게 진행하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참지 않고 그런 시어머니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물 목록은 화려하던데. 제 말에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굳었고 다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저는 갖고 있던 예물 목록 종이를 펼쳐서 식탁 가운데 놨어요. 어머니께서 태환 씨 몰래 저 불러내셔서 주신 예물 목록이에요. 이 종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는 제가 미처 경황이 없어서 답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갑작스런 저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부들거리셨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네, 한번 해보려고요. 그 전에 대답 들으셔야죠. 저 태환 씨랑 결혼 안 하겠습니다. 입간 예물 준비 못해서 결혼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엄마 그렇게 무시하시던 떡볶이 장사하시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돈 모으셨어요. 그 돈으로 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못 사는 형편도 아니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깟 예물 준비할 수 있는 능력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사람을 사돈으로 맞이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급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급이 안 돼. 당신 생각이 참 저렴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은 아세요? 자기도 엄마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교활한지 이번 기회에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 행복하지 않을 결혼이야. 그러니까 더 말 섞을 필요도 없어요. 집에 가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당황해 하셨고 남자친구와 아버님 역시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죠. 당신 지금 내가 들은 말이 다 사실이야? 떡볶이 장사하신다고 업신여긴 거냐고? 엄마, 지금 여자친구 말이 사실이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저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엄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남자친구와 엄마는 가족들 앞에서 본인의 체면을 망가뜨린 제게 분이 났는지 순간적으로 일어나 머리채를 잡았어요. 천한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 내까짓 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너 같은 거 아니면 우리 아들 더 좋은 집안에 장가갈 수 있어. 주제를 알면 알아서 키워야지 어디서 싸가지 없게 굴어? 저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 지르며 머리채를 잡는 시어머니를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급하게 뜯어말리셨습니다. 놀란 듯 멍하니 보고 있던 엄마는 이내 물잔에 든 물을 남자친구 어머님께 뿌리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엄마를 밀치며 제게 떼어놓으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함부로 내 딸을 건드려? 그래, 나 떡볶이 장사한다. 그게 뭐 어때서? 네가 무시하는 그 떡볶이 팔아서 집도 사고 기부도 하면서 내 딸 남부러지 않게 키웠어. 내가 하는 일이 우스울지 몰라도 우리 집안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형편없지 않다고. 귀한 내 딸, 내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이제 내가 반대야. 절대 허락 못해. 엄마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친구 엄마를 노려보셨고 제 손을 잡고 집에 가자며 급히 나가시다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마침 저희 룸 앞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와 부딪힌 엄마는 서둘러 그분께 사과하셨습니다. 그분도 서둘러 사과하시며 엄마의 얼굴을 확인하시고는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여기서 다 뵙네요.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하며 우리 룸을 슬쩍 살피셨고 그 룸바닥에 앉아 아픈 허리를 붙잡고 있는 남자친구 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얘, 넌 여기 왜 있니? 둘이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남자친구 엄마와 우리 엄마를 번갈아 보시더군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 엄마는 소리쳤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알긴 뭘 알아?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팔자 피려고 했던 년집안이야. 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당황해하시며 남자친구 어머님께 다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지라니. 저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뭐? 누구긴 누구야. 떡볶이 장사는 아는 주제지. 조용히 해.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가 미쳐 정말. 이번에 너희 기업에 엄청난 기부금 투자하실 분이라고. 뭐? 기부금? 그럼 내가 소개해준다는 그 억대 기부자가 저 여자라고? 그래, 이거 사. 아니,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이 억대를 기부한다고? 남자친구 엄마는 넋이나간 표정으로 바뀌더니 엄마를 바라보셨어요. 엄마는 남자친구 엄마를 한번 쳐다보시다가 앞에 있는 아주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 많은 돈 기부하고 투자할 마음 없습니다. 좋은 사회적 기업이라 생각해서 크게 투자하려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한다는 신념이 저와 맞아서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참 형편이 없네요. 마음이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에 제 돈 투자 못합니다.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저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오셨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내 딸의 결혼을 망친 것이 본인인 것 같아 미안해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지만 저는 그런 집에 시집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걸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빠가 도와준 것 같다며 값진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엄마를 달랬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여전히 제게 미안해하셨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더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시며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셨습니다. 개발하신 떡볶이 소스를 특허로 등록하셨고 떡볶이 소스만 따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입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소스를 생산하는 공장을 차리셨고 당당히 공장 대표가 되셨어요. 지금은 엄마의 떡볶이를 프랜차이즈로 운영하자며 여러 곳에서 제의가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 일 이후 남자친구는 다시 생각해보라며 울고불고 제게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집 앞까지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다시 한번 생각해줘.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자기한테 무례하게 행동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래도 싫다면 엄마와 연이라도 끊을게. 정말이야. 난 자기만 있으면 다 괜찮아. 갑작스러운 일에 자기도 힘들겠지만 나도 이렇게 자기 보는 거 힘들어.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를 보면 난 계속 자기 어머니가 생각날 것 같아.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미안해. 저도 안타깝고 많이 힘들지만 천륜이 어디 끊어지나요? 그런 남자친구를 잘 타일러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제게 살갑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집으로 각종 과일과 한우, 건강식품 등을 선물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다 무시하고 돌려보내니 어느 날은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 비셨습니다. 진이야,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내가 나 보기 싫다면 앞으로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유망한 사회적 기업인이 이렇게 무릎까지 꿇으시고 그 기부금이 중요하긴 한가 보네요. 정말 미안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정 싫다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은 안 해도 괜찮아. 대신에 예정대로 약속했던 기부금은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줄 수 없겠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인데 안 좋은 감정 섞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진이야. 인제 와서 착한 척하는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룸집에서 엄마와 부딪힌 사람에게 들어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의 큰 기부금을 빌미삼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입지를 키워 지원금을 크게 받으려 하였고 다른 쪽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했던 거죠. 이미 진행시킨 것도 있어서 손해가 막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사람이 마음을 못되게 쓰면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 기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 사업 경영에 힘을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제 전공이 이렇게 도움이 되겠네요. 엄마와 저는 새 출발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엄마와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최근 1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자세히 말하면 파혼했습니다. 우연히 썰TV 사연을 듣게 됐는데 제가 겪은 일도 엄청난 사연감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 보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전 남편의 밑바닥 인성을 폭로할게요.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저희 엄마는 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가끔씩 엄마가 저를 데리러 학교에 올 때면 짓궂은 친구들이 놀리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대신 더 펄쩍 뛰며 그런 친구들을 응징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제가 상처받을까 봐 데리러 오지 않으셨지만 저는 하나도 부끄럽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다리가 불편할 뿐이지
제 엄마인 건 변함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엄마는 마음이 참 여려서 싫은 소리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엄마 대신 목소리를 내고 지키는 역할을 하며 자랐어요. 그러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 카페를 하나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페? 아니 갑자기 웬 카페니? 대학 졸업했으니까 전공 살려서 아빠 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럴 생각으로 대학 갔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나 카페 차릴 거야.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야?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하는 거 봤어? 충분히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야. 그래 뭐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깝네. 네가 아빠 일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고생해서 공부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어쩌니. 아빠도 서운하시겠다. 아빠한테는 이미 말씀드렸어.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라고. 그러니? 응. 한번 잘해보라고 응원해 주시던걸? 가게 자리도 같이 알아봐 주신다고 했어. 그렇구나. 잘 됐네. 그럼 엄마가 뭐 도와줄 건 없고? 당연히 있지. 뭔데? 엄마표 쿠키. 그거 카페에서 팔고 싶은데 엄마가 좀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응. 우리 엄마 쿠키 맛 끝내주잖아. 그리고 카페 차려서 소소하게 쿠키나 빵 만들어서 파는 게 엄마 꿈이었잖아. 그게 언제적 꿈인데 그걸 여태 기억하고 있니?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도 말해줘서 계속 기억하고 있었지. 그리고 다리 다치기 전에 쿠키랑 빵이랑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줬고 그때 엄마가 만들어준 것들 모두 최고로 맛있었어. 그래서 다시 그 맛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나도 엄마처럼 카페 운영하면서 소소한 행복 좀 느껴보고 싶어서. 도와줄 거지? 너 혼자 오면 심심하니까 나랑 같이 하자. 나는 커피 만들고 엄마는 쿠키랑 빵 만들고. 어때? 몸이 불편해지기 전 엄마의 꿈은 예쁜 카페를 하나 차리는 거였습니다. 원래 직업이 제과제빵 사셨어요. 빵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다리 한쪽이 불편해지고 나서부터 모든 꿈을 포기하셨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여서 그런가 더 이상 빵과 쿠키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저는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꿈을 끌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 아빠는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 중이셨어요. 제가 일을 도와드리고자 대학까지 나왔지만 아빠는 제가 없어도 좋은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 제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역시 제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셨고요. 그렇게 아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카페를 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건물 1층에 자리 하나가 났는데 거기서 카페 시작해보는 건 어떠니? 그래? 그럼 나야 좋지. 그럼 조만간 거기로 계약을 하자꾸나. 아빠 생각에도 거기가 딱인 것 같아. 무엇보다 눈에 확 띄는 곳이라 손님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아빠 회사 옆 건물이라 가끔 들여다볼 수도 있어서 좋을 듯해. 그렇지? 크기면 딱 적당하고 더군다나 아빠 건물인데 가족 찬스 같은 거 있지 않겠어? 나중에 카페 잘 되면 옆으로 더 확장하거나 위층까지 넓힐 수 있잖아. 아직 카페 문도 안 열었는데 넓힐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어찌 알고. 에이,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물론 커피 맛도 중요하겠지만 엄마가 만든 빵이랑 쿠키 맛보면 사람들 다 반할걸? 얘가 또 이런다. 벌써 너무 바람 넣지 마. 안 그래도 잘할 수 있으려나 걱정인데. 아이 걱정할 게 뭐 있어. 당신 솜씨야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그러고 보니 나도 당신이 만든 빵 먹고 싶네. 거기다 카페 차리면 회사랑 가까워서 자주 들릴 수 있겠어. 카페 일 바쁘면 가끔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야. 아유, 그렇게 바쁜 거 없어요.
그냥 보통 카페인데 뭐 얼마나 북적거린다고. 우리 둘이서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당신 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뭐하러 우리까지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회사 직원들한테 홍보라도 많이 할게. 그렇게라도 도와주면 좋잖아. 그건 내가 싫어. 맛으로 승부하고 싶단 말이야. 아빠 찬스는 카페 자리 얻는 것까지만 할게. 혹시라도 회사 직원들한테 말하지 마. 엄마랑 내가 가족인 것도 밝히지 말고. 그거 알면 괜히 자주 팔아줘야 할 것 같잖아.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주기? 알겠지? 아빠는 작은 사업체 회사를 운영하면서 옆 건물 상가를 사셨어요. 원래는 회사 확장 목적으로 사두신 건데 그게 무산되면서 상가 건물로 월세를 받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 건물 1층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와 엄마는 아빠 찬스를 이용해 카페를 오픈했죠. 한동안 사람들이 관심 두고 많이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든 쿠키와 빵이 나름 잘 나갔죠. 그러다 맛집으로 소문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 떨자 엄마는 개업 초기라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주는 거라며 부끄러워 하셨죠. 그러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엄마가 만든 빵과 쿠키를 참 좋아했어요. 엄마, 거봐, 내 말 맞지? 사람들이 다들 엄마가 만든 빵이랑 쿠키 맛있다잖아. 그러게. 다른 집 빵이랑 비슷한데 좋아해 주시니 감사하네. 엄마, 그러지 말고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는 건 어때? 케이크도 만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달달구리한 마카롱 같은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다들 맛있어하고 좋아하니 힘을 제대로 받은 엄마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도전해보기 시작하셨어요. 아예 카페 2층에 베이커리 주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대로 만드셨습니다. 카페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특히 점심때와 퇴근 시간대 주변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 많이 애용했죠. 그중에 저희 아빠 회사 사람들도 자주 찾아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딱 한 사람. 유독 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방문해서 쿠폰 도장을 찍었거든요. 거기다 늘 같은 메뉴로 사가서 제 일상의 고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스 화이트 모카 맞죠? 네. 그걸 어떻게... 늘 이걸로 주문하시잖아요. 하루에 2번씩 오시는데 잊을 수 없죠? 참, 혹시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화이트 모카 즐겨 마시거든요. 당 떨어질 때 마시면 진짜 최고라서. 커피 드시면서 달달한 쿠키도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단골에게 드리는 서비스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루에 2번씩 쿠폰 도장 찍고 얼굴 도장까지 찍으니 제게 참 익숙해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카페도 많은데 늘 우리 카페를 찾아주는 단골이 고마워서 가끔 쿠키와 빵을 서비스로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주고받으며 친숙해지게 됐죠. 하루는 빵이 정말 맛있다며 한쪽 매장에 진열된 빵을 모조리 다 구매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빵을 많이 사시네요? 네, 맛있어서 직원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렇구나. 휴게 시간 때 같이 드시려나 봐요? 얼른 포장해 드릴게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그게 급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빵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원래 빵을 되게 좋아해서 유명하다는 곳은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긴 뭐랄까, 다른 곳과 달리 풍미가 더 살아있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 많이 몰리고 유명해지면 초심 잃기 마련이잖아요. 맛도 점점 정형화되어 가고.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커피 맛도 최고고. 아,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희 엄마께 전해드려야겠어요. 이 빵 다 엄마가 만드시는 거거든요. 저희 카페 위에 주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직접 빵 굽고 만드세요. 손님이 해주신 말씀 전하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카페의 빵과 커피가 좋아서 늘 온다고 하니 그 손님을 볼 때마다 뿌듯함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다 매일 2번씩 만나서 친근했고
특급 단골이라 서비스 많이 챙겨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어요. 한 번은 엄마 먼저 일찍 퇴근하시고 늦은 시각 저 혼자 카페 마감을 하는데 야근하고 퇴근하던 단골 손님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근처 음식점에서 야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전보다 더 친해지게 됐고 서로 번호를 교환해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물론 아무리 단골이라고 해도 서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린 연락하는 횟수만큼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다 청혼받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결혼도 약속했으니 카페 주방에 있는 엄마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음, 우리 이제 결혼하는데 미리 눈도장 찍고 점수 좀 따야지. 내가 예비 장모님이 만드신 빵 열렬하게 좋아하는 거 아셔? 당연히 아시지.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카페 가서 미리 인사 좀 드릴까? 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엄마 이제 카페에 안 나오셔. 그런 지 꽤 됐고. 아니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심각한 건 아니고 좀 무리하셔서 적당히 쉬시는 중이야. 엄마가 만든 빵 잘 나가고 나서부터 엄마가 신이 나셨는지 더 열심히 만드셨나 봐. 그래서 좀 힘들어 하셨거든. 사실 나도 잘 몰랐는데 빵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정성도 정성이지만 체력적으로 꽤 힘든 일이야. 그래서 적당히 쉬다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집에서 빵 만드셔. 그럼 빵은 자기가 가지러 가는 거야? 아니, 하루에 한 번씩 차로 배달받아. 양이 꽤 돼서 내가 다 가지고 오기 어렵거든. 그렇구나. 에이, 아쉽다. 일찍 인사드리고 점수 좀 따려고 했는데. 그럼 카페는 아예 안 나오신다는 거지? 어느 정도 몸이 나아지면 그때 중간중간 나오실 것 같아. 자꾸 몸이 저리다고 하셔서 여기까지 출근하는 건 무리거든. 그래서 고민이야. 괜히 내가 엄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업체에서 빵을 들여놓아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이 막 생기네? 그래, 그 방법도 괜찮네. 장모님 빵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아쉽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푹 쉬셔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알겠어. 고마워. 그리고 점수 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이미 자기는 엄마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엄마가 만든 빵 1호 팬이잖아. 엄마는 거의 주방에서 빵을 만드셨고 다 만들면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페 매장으로 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엄마를 볼 기회가 없었죠. 더군다나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면서 2달 뒤 갑작스런 다리의 통증과 저림으로 더 이상의 출근은 어려워졌어요. 저와 아빠는 빵을 그만 만드는 게 좋겠다고 말렸지만 엄마는 찾아주시는 손님이 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라며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집에서 만들고 중간중간 꼭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하지만 조금 호전되는가 싶더니 완벽히 좋아지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집에서 빵을 만드시게 된 겁니다. 하루는 엄마가 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카페에 들르신다고 하셨어요. 만들어 놓은 쿠키를 대신 전해줄 겸 말이죠. 불현듯 남자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조금 있다가 엄마 카페로 오신다는데 와서 인사드릴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엄마 따로 뵙고 점수 따고 싶다고 했잖아. 아, 그래? 내가 지금 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바로 내려갈게. 회의? 아, 바쁘면 안 와도 돼. 오늘만 날인가 나중에 보면 되지. 아니야, 회의 금방 끝나. 안 그래도 예비 장모님 얼른 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알겠어. 엄마 도착하시면 문자 줄게. 엄마가 오신다는 소식에 남자친구는 회의 끝내고 카페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보다 엄마가 더 남자친구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연애하고 나서 얼마 뒤 아빠 회사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물론 남자친구는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걸 모르고 있지만요.
가뜩이나 엄마 빵을 가장 많이 좋아해줘서 늘 고마워했는데 마침 아빠 회사 직원이라고 하니 더 정감 갔나 봐요. 얼른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거기다 곧 정식으로 인사드린 뒤 결혼 준비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더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일부러 겸사겸사 카페에 들리시는 듯 했어요. 엄마, 왔어? 병원에서 뭐래? 전보다 많이 나아졌대. 확실히 쉬면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참, 그나저나 네 남자친구는 오늘 카페 하나? 우리 예비 사이가 좋아하는 쿠키 직접 전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들린 건데 혹시라도 만날까 봐.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서 연락해뒀어. 곧 있으면 올 거야. 그래? 엄마 네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나름 신경 써서 입고 왔어. 정말? 그럼 예비 사이 겸 내 1호 팬이잖니. 마음 같아서는 더 일찍 만나고 싶었는데 다리 때문에 그러질 못했잖니. 그렇다고 집에 인사드리러 온다는 날까지 기다리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김에 밀린 일 다 처리하면 좋잖아. 그래서 좀 걸리더라도 기다려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네가 센스 있게 연락해놔서 얼른 만날 수 있겠네. 그런데 엄마 주책인가 보다. 첫사랑 만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떨리니? 엄마는 한껏 기대 부푼 표정으로 설레하셨어요. 제 남자친구라서가 아니라 엄마의 빵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1호 팬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출입구 쪽을 힐끔거리며 남자친구가 언제 오나 오매불만 기다리셨죠. 그렇게 한 30분 뒤 오매불만 기다리던 남자친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야, 내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 회의가 늦게 끝나서. 아니야, 괜찮아. 미리 약속된 것도 아닌데 뭐. 그래도 많이 기다리시게 해서 괜찮다니까. 이쪽으로 와. 인사해. 우리 엄마야. 엄마, 내 남자친구.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만나네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나 때문에 곤란한 건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중간에 휴게 시간 쓸 수 있어요. 길게는 아니더라도 1시간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나 영 눈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일하랴 회의하랴 바쁜 거 잘 알고 있는데 뭐. 바쁜 사람 괜히 시간 뺏으면 안 되지. 오늘은 이렇게 얼굴 본 거로 위안 삼자고요.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 나눠요. 그리고 내 1호 팬한테 주려고 쿠키 가져왔어요. 넉넉히 가져왔으니까 가서 동료들하고 같이 먹어요.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포장된 쿠키를 전달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끌며 테이블 옆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쿠키를 건네는데 남자친구가 사색이 된 얼굴빛으로 엄마의 휠체어와 두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자기야, 뭐해? 안 받고. 좀 전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는데 엄마의 휠체어를 본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은 급속도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눈과 손은 갈 곳을 잃은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그저 많이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우리 엄마 만난다고 많이 긴장했구나? 커피 한 잔 줄까? 자기가 좋아하는 화이트 모카로. 커피 나올 동안 앉아서 천천히 대화 나눠도 돼. 아니야, 나 들어가 봐야 해. 1시간 정도는 있을 수 있다며. 갑자기 처리할 일이 떠올라서 아무래도 어렵겠다. 그럼 나 가볼게. 가보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따가 연락할게. 바쁜 거 같은데 얼른 가봐요. 난 괜찮으니까. 엄마의 말에 남자친구는 여전히 사색 비친 얼굴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뛰어나갔어요. 엄마는 괜히 바쁜 사람 시간 뺏은 것 같다며 미안해하셨고 얼마 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마저 카페 일을 하면서 틈틈이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녁이 다 되도록 연락 한 톡 없더라고요. 많이 바쁜가 싶어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평소보다 카페 문을 일찍 닫고 남자친구 회사 밑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고 기다렸죠. 한 40분 정도 기다렸을까? 남자친구가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자기야! 급히 차에서 내려 남자친구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를 보면 늘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못 볼 걸 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페는 어쩌고 왜 있어? 혹시 나 기다린 거야? 응, 연락이 한 통 없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 기다렸지. 내가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했는데 못 봤어? 그 정도로 바빴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았어? 어?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참 이상하다. 아까부터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자기 엄마 보고 나서 표정 되게 이상했어. 그게 마음에 걸려서 연락했던 거고. 엄마도 괜히 바쁜 사람 시간 뺏은 거 아니까 걱정하시더라. 나도 그렇고. 그래서 기다린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말해줘.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네가 무슨 도움이 되는데? 뭐? 나도 어느 정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피한 건데 넌 그것도 모르고 굳이 내 앞에 나타나냐? 전화 안 받고 연락 안 하면 딱 답 나오잖아. 피하는 거라는 거. 날 왜 피해? 아니, 생각 정리할 시간이 왜 필요한데? 그걸 몰라서 물어? 진짜 이기적이네. 하긴, 그러니까 여태 숨겼겠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숨겼다고? 네 엄마한테 장애 있는 거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사귀는 내내 한 번을 안 보여주더라니 내가 미리 보여달라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난 아무것도 모르고 상견례장에서 놀라 자빠졌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그럴 거고. 말이 나왔으니까 어디 한번 물어나 보자. 너 그동안 네 엄마 일부러 숨긴 거지? 장애 있는 거 알면 나랑 헤어질까 봐 숨긴 거잖아. 그동안 감쪽같이 속여놓고 막상 결혼하려니 이제야 밝힌다? 진짜 소름 끼친다. 난 네가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저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 내가 뭘 속이고 숨겼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리해보면 내가 우리 엄마 다리 불편한 걸 숨겼다는 소리야? 아닌 척하지 마. 인제 보니 연기도 수준급이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주 대단하게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맹세코 숨기거나 속인 적 없어. 내가 뭐하러 그걸 숨기겠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돈 때문에 숨겼겠지. 넌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이냐?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파혼해. 아니, 파혼이고 뭐고 할 것도 없겠다. 고작 결혼식장 예약한 게 다잖아? 그거 취소하고 깨끗하게 파혼하자. 정말 왜 이래? 그게 뭐 대단한 잘못이라고 파혼하자는 소리를 하는데. 네가 나 등쳐먹으려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네가 아빠 이야기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너 장애 있는 엄마랑만 둘이 살지. 그래서 호구 같은 놈 하나 걸려라 한 거잖아. 네 엄마 평생 다리 못 쓰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돈 들어갈 일 한둘이겠어? 나한테 병원비며 뭐며 빌붙으려고 하는 개수작 누가 모를 것 같냐고. 사랑하면 다 감수해 줄 거로 생각했겠지. 천만에 난 그런 거 딱 싫어. 치가 떨리게 질색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물론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 다니는 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죽어라고 노력해서 번 돈 네 엄마 병원비로 줄 생각은 없어. 부자처럼은 못 살아도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 어디 감히 나를 장애 있는 장모 뒤치다꺼리 하는 놈으로 생각해?
카페 장사 잘 되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여유는 되겠다 싶었는데 이거 완전 똥밟았잖아.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탓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사람의 뺨을 때린 후였습니다. 지가 감히 날 쳐? 그래, 쳤다. 듣는 내내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한 대 때렸어. 넌 맞아도 싸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지 알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더러워. 내가 어릴 때부터 너 같은 놈들 많이 상대해봤거든? 우리 엄마 다리 불편한 거로 놀리는 애들 가만 안 뒀어. 내 소중한 엄마니까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마저 엄마를 지켜야 할 줄은 몰랐네.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너 그저 그래. 별 볼 일 없어. 쥐뿔도 없으면서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내가 너한테 빌붙니? 엄마랑 내가. 우리 가족이 무슨 거지인 줄 알아? 네가 몰라서 떠든 건 이해한다 쳐.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지. 날 오해할 수 있어도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 네가 이렇게 수준 낮은 놈인지도 모르고 엄마는 널 위해 손수 쿠키까지 가져다 주셨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자기 빵을 맛있게 먹어주는 너한테 고마워서. 그런 호의를 넌 거지같이 되갚아주는구나. 정확히 말하는데 엄마랑 나 너한테 빌붙으려는 마음 추호도 없어. 너 아니어도 우리 가족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그리고 파운이하게 잘 꺼냈다. 네 입으로 먼저 나온 게 몹시 짜증났지만 그래도 잘 말했어. 결혼하기 전에 네가 어떤 놈인지 알아서 천만다행이지. 너 같은 놈을 믿고 결혼을 결심한 내가 미쳤던 거야. 그러고 보니 연기는 네가 했네. 정상인인 척.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내가 화내야 할 상황인데 왜 네가 난리야? 됐고 여기서 깔끔하게 파혼하자. 결혼식 위약금은 네가 내. 너 같은 쓰레기한테 속아서 결혼할 뻔했는데 그 정도는 네가 치러야지.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우리 엄마 장애인 아니야. 사고로 다리가 좀 불편하신 것뿐이야. 설사 장애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이 수준 낮은 놈아. 제 말을 듣고 남자친구는 잔뜩 열받은 표정으로 날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지나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계속 눈물이 흐르더군요. 이별이 슬퍼서가 아니라 그런 놈을 믿고 결혼을 결심한 지난날이 너무 후회스러워서요. 무엇보다 그런 남자를 사랑한 저 자신이 불쌍하고 딱하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말도 못할 정도로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를 지켜왔는데 입 밖으로 제가 움츠러들 수 없죠. 아무리 사랑했어도 제대로 정 털리니까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걸 부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할지 수습할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죠. 그렇게 그놈의 헤어진 다음 날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아빠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따가 우리 직원들 마실 커피랑 간식으로 먹을 빵 좀 가지고 와줄 수 있겠니? 내가? 직원들한테 간식 좀 사주고 싶은데 네 카페에서 파는 빵이랑 커피 맛있다고 해서 말이야. 우리 직원이 사러 가면 좋은데 바로 회의 준비해야 해서 나갈 시간이 애매해. 그렇다고 배달해달라고? 우리 카페 배달 안 하는 거 알면서? 에이, 이럴 때 우리 딸 찬스 좀 쓰는 거지. 바쁠 텐데 미안해, 딸. 부탁 좀 할게. 직원들이 하나같이 네 엄마가 만든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팔아주고 싶어서 그래. 오늘 매장에 있는 빵 아빠가 다 살게. 알겠어, 그럼. 이따가 알바생 오면 빵이랑 커피 가지고 갈게. 오냐, 고맙다. 참, 아빠 커피는 뭔지 알지?
당연히 알지.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서 갈게. 아빠의 부탁에 한운 수 없이 가지고 갈 빵과 커피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별 전 애인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전 예외입니다. 미련 1도 없어서 그런가? 만나거나 말거나 거리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회에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와 엄마를 거지 취급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대표의 딸이라는 반전을 말입니다. 제대로 뒤통수 쳐줄 생각에 신이 나서 포장을 서둘렀어요. 그리고 알바생이 도착하자마자 카페를 부탁하고 부랴부랴 챙겨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빵하고 음료 배달 왔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걸었고 손에 든 빵과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빠 방으로 가려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는데 마침 저를 보고 있던 전 남자친구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고 놀라서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안 되겠네 라는 표정으로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다짜고짜 손목을 잡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나! 나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뭘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랑 이야기를 왜 해? 잔말 말고 이거 놔? 그래,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자. 그래봤자 너만 손해보지. 네가 나한테 한 개수작 제대로 소문내줄게. 진짜 김칫국도 이렇게 잘 마시는 사람 어디 없을 거예요. 혼자 제대로 북치고 장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말에 일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어디 누가 개쪽당하는지 한번 보자 싶은 마음으로 맞받아 쳤습니다. 이런 걸 한 치 앞 모른다고 하나 봐? 내가 장담 하나 할게.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엄청나게 후회할걸? 후회는 무슨. 굴한 척 헤어지길래 귀찮게 굴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나 여기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배달을 와? 네 카페 배달 같은 거 안 하잖아. 그런데 굳이 내가 일하는 곳으로 배달을 왔다? 너 일부러 온 거지. 괜히 와서 나한테 질척거리려고. 막상 자존심 상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싶었겠지. 아마 후회했을 거야. 다 잡은 호구 같은 물고기 놓치기 싫으니까 말이야.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너 사람 한참 잘못 봤어. 네가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질척거린다고 너 다시 받아주지 않아. 우린 어제부로 파혼했고 헤어졌다고. 완전 끝이야, 끝. 그러니까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남자는 질척거리는 여자 세상 질려해. 알아? 전 남자친구는 제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질척거려도 온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 1도 없는데 혼자 오버해서 말하니까 듣는 내내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까부터 뭐라는 거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가지가지 하네. 뭐? 이거 놔. 내 몸에 네 손 닿는 거 불쾌하니까. 그리고 너 보러 온 거 아니거든? 뭐 착각은 본인 자유인데 오해하지 말라고 친절히 말해주는 거야. 수준 낮은 놈한테 질척거릴 만큼 내가 그리 한가하지 않거든? 비켜. 나 만날 사람 있으니까. 네가 나 말고 만날 사람이 어디 있는데. 괜히 객기 부리지 마. 여기까지 왔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어디서 자꾸 자존심을 부려, 이 꽃뱀 같은 게. 저는 전 남자친구를 지나쳐 아빠가 계신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게 주접을 떨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제대로 넘어버렸어요.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꽃뱀 취급하더군요. 그래서 그 짧은 사이 열이 확 받았고 있는 이껏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뭐 꽃뱀?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우리 엄마 다리 불편한 게 너랑 뭔 상관이라고 호들갑이야? 내가 너한테 병원비 내달라고 빌든? 아니면 우리 엄마 좀 모셔달라고 부탁했어? 나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저 소개해준 게 다고. 너 혼자 소설 쓰고 북치고 장구치더니 이젠 하다하다 날 꽃뱀 취급해? 넌 장애 있는 사람의 자식은 다 꽃뱀이라고 생각하나 봐. 내가 진짜 돈이라도 뜯어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너 내가 명예훼손죄를 고소할 거야. 감히 날 꽃뱀 취급해? 그리고 내가 말했지?
너한테 볼 일 있어서 온 거 아니라고. 지금부터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봐.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저는 아빠가 부탁한 커피를 챙겨서 아빠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을 벌컥 열고 말했죠. 아빠 나왔어. 여기 아빠가 좋아하는 커피. 그래. 직원들 커피하고 빵도 다 가져온 거지? 응, 다 포장해서 가져왔어. 그래, 결제는 이 카드로 해줘. 그런데 아빠는 제 뒤에서 놀란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전 남자친구를 힐끔거리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딸인 거 오픈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너무 크게 아빠라고 부른 것 같은데 괜찮겠어? 남자친구한테는 미리 말한 거니? 아니,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더 이상 숨길 마음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빠도 더 이상 비밀 안 지켜도 돼. 이 카드로 결제할 테니까 이따가 직원 한 명 보내서 영수증 챙겨가. 그럼 난 가볼게. 이따가 집에서 봐, 아빠. 아빠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챙겨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놀라서 굳어있는 전 남자친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서요. 주변에 구경하며 서 있던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카페 사장님 대표님 딸이었어? 대박. 이게 무슨 일이라니? 김대리랑 대표님 딸 사귀었나 봐. 근데 대리님 표정 왜 저래? 설마 모르고 있었던 건가? 그것도 모르고 꽃뱀이란 거야? 대박이다 진짜. 전 남자친구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초조하게 눈동자만 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쳐가는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진짜 지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무진장 쪽팔렸을 겁니다. 저는 가소롭다는 미소를 한번 쥐어주고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급하게 뛰어온 전 남자친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 대표님이 정말 아빠야?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그것도 속였다고 난리치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한테 굳이 말할 이유가 뭐 있니? 일부러 속일 생각은 없었어. 처음에는 이 건물에 아빠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사무실도 여러 개 있으니까 아닌 줄 알았거든? 그러다 정식으로 사귀고 나서 아빠 회사 직원이라는 거 알게 됐어.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그럼 내가 오해할 일 안 생기잖아. 무슨 오해? 내가 꽃뱀이라는 오해? 다리 불편한 엄마 보여준 게 다인데 꽃뱀이라 치부한 네 잘못이지. 그리고 아빠 회사 직원인 거 알았다고 해서 내가 왜 말해줘야 하니? 너랑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섣불리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때 가서 고백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고,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전에 말하려 했는데 하늘이 도운 것 같아.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엄마를 통해서 네 본 모습을 보여줬네.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 아무튼 난 너 같은 질척거리면서 매달릴 마음은 없으니까 앞으로 김칫국 그만 마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너 같은 놈이랑 사귀는 거 너무 쪽팔리거든. 전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통쾌하고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세상 무너진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미련 없다는 표정으로 쿨하게 카페로 돌아갔고 그 김칫국 놈은 그런 저를 안타까워하며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우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문자랑 전화로 잘못했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내가 너무 앞서서 생각한 것 같다고 기회를 달라고 떠들어댔는데 무시로 일관했더니 주문하면서 괜히 슬쩍 말을 걸더라고요. 하도 귀찮게 굴어서 손님 가려받아야겠다 싶어 카페 앞에 떡하니 출입금지라고 이름 써서 붙여놨네요. 그 이유도 간략하게 써서 말이죠. 그랬더니 지도 쪽팔린 건 아는지 황급히 그 종이를 떼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엄마는 괜히 본인 때문에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은 것 같아 한동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아빠는 모든 걸 안타까워하며 노발대발하셨죠.
직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지고 아빠의 눈치를 견디지 못한 전 남자친구는 결국 그만뒀습니다. 아빠가 딱히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제발 저렸나 봐요. 당분간은 카페 일에만 몰두하고 엄마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이번 일로 엄마가 다시 의기소침해 주셔서 걱정이에요. 그런 저희 엄마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사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